번째 경기 FC 서울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은 홈 개막전에서 안양을 잡고 영구지 더비를 승리했다. 개막전에서 제주에 패하며 다소 출발이 아쉬웠는데 링가드의 선제골에 이어 교체로 들어온 루카스의 추가골이 터졌다.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부재로 인해 초반 고전도 예상됐는데 링가드와 정승원, 조영욱과 문선민 등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충분히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루마니아 득점왕 출신 둑스도 합류하며 팀 훈련에 들어갔기에 멀지 않은 시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제주에 역전승했다. 선제골 허용은 물론 추가골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이동경과 박상혁이 골을 넣으며 경기를 접전으로 만들었고 교체로 들어온 원기종이 팀에 승점 3점을 안기는 골을 터뜨렸다. 전북에 패하며 시작한 이번 시즌인데 이 경기만에 승리했고 이제 원정 연승을 노린다. 접전을 본다. 링가드와 루카스, 문선민 등 돌파는 물론 연계 플레이에도 강점이 있는 서울의 이성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끊임없이 김천의 수비를 노리며 골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서민호와 김봉수 등 압박에 능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박찬용이 조영욱의 침투를 저지할 김천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성남FC 대 충북청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성남은 개막전에서 화성을 잡고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다. 전반 시작과 동시에 허용한 골이 다행히 취소됐고 후이즈와 홍창범 등 이번 시즌 팀이 키맨으로 생각하는 두 명의 선수가 골을 터뜨렸다. 시즌 전 승격 후보로 전혀 평가되지 않았음에도 정경준 감독이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결과로 나왔다. 정승용과 신재원의 베테랑 측면 수비도 안정적이었고 사무엘이 중원에서 상대와 경합을 잘했다. 김정환과 박지원 등의 돌파만 활발하다면 다크호스로 충분히 기대를 걸 만하다. 청주는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부천에 패했다. 후반 막판 가브리엘의 추격골이 나오긴 했지만 인저리 타임에 쐐기골을 허용했다. 최윤경 감독이 팀을 떠난 이후 지휘봉을 잡은 권우규 감독이 이번 시즌 자신 있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첫 경기는 아쉬웠다. 김선민과 이지승 등 중앙에 나선 선수들이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제어하지 못했고 측면 지원도 불안했다. 성남의 승리를 본다. 청주는 반더 아벨트를 중심으로 홍준호와 여승원 등으로 수비 라인을 꾸렸다. 그러나 첫 경기에서 상대의 측면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했고 가브리엘의 공격 부담이 너무 컸다. 첫 경기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정승용과 박지원이 원정팀 측면을 허물 성남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노팅엄 대 입스위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우드, 엘랑가, 깁스 화이트, 앤더슨, 다닐루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조타 시우바하고 허드슨, 오도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델랍, 허친슨, 엔시소, 존슨, 필립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클라크하고 허스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출전 기회가 부족했던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100%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노팅엄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팅엄은 기가 막히게 인프런트로 직접 프리킥을 감아 때릴 수 있는 앤더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위협적인 인프런트킥을 통해 상대 골망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헬라스 베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콜로 무아니,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곤잘레스, 맥케니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티르키의 특급 일디즈하고 로카텔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5-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사르, 수슬로프, 카스타노스, 니아세, 두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모스케라하고 라조비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경기에서 원정팀 베로나 선수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노출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줄 공산이 커 보인다. 이러한 조직적인 문제점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비슷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노출하며 베로나 선수들이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홈팀 유벤투스는 코너킥 찬스가 발생될 때마다 반대쪽 파포스트로 침투해 들어가는 제공권 높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위협적인 득점 장면을 창출 가능한 세트피스 전략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이 발생되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에스파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유세 페레스, 페페, 알렉스 바에나, 예레미 피노, 다니, 파레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캐나다 국대 뷰캐넌하고 195cm 티에르 바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크랄, 조프레 카레라스, 하비 푸아도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벨리스하고 에두 엑스포지토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에 배치된 페페 같은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노마크 슈팅 찬스가 역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예레미 피노로 인해 파생되는 이러한 공격 루트가 오늘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공산이 크다.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수비만 주구장창하다가 전후반 90분이 모두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플레이메이커다니 파레오가 정교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날카로운 직접 프리킥 능력을 발휘하면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